이게 막 위기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이 현상을 그대로 두고 보기만 할 거냐,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반대로 또 긍정적으로 볼 상황도 아닌 건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이상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본진이잖아요. 그런데 현대기아차보다 수입차가 훨씬 잘 나갑니다. 심지어 그래서 현대차는 울상이라는 기사 타이틀까지 나오는데요. 차주들도 혼란스럽죠. 이거 그래도 국산차를 사야 할 것 같은데 막상 판매량은 국산차보다 수입차가 더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판도가 뒤집힌 건가 싶은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미국은 최근까지만 해도 자동차 회사들이 투자도 철회하고 그러더니 불과 몇 주 사이에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2천만원대 저가형 모델 생산을 앞당긴다는 소식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에 대해 알아보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건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기세가 상당합니다. 이게 예전하고는 좀 다른 게, 테슬라가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전기차 브랜드인 건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 시장에서만큼은 어떠한 벽에 가로막힌 느낌이 없지 않았습니다. 테슬라가 처음 모델 3를 출시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이 당시 최초로 보급형 전기차라는 타이틀을 썼고, 이 차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델 3의 보급형 전략과 현대기아차의 본격적인 전기차 브랜드 론칭, 그렇게 나온 게 아이오닉 시리즈랑 기아 EV 시리즈죠. 이 시기가 맞물리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전기차 보급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현대기아차의 본진이라는 수식어가 테슬라의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아무리 침투를 하려 해도 현대기아차의 전기차가 있는 한 판매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긴 힘든 구조였다는 거죠. 이건 내연기관차 시장하고 크게 다를 게 없었고, 자국에서 자국 브랜드가 가장 잘 팔리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도 큰 이변 없이 흘러가는 듯 했는데, 최근에는 또 이상한 기류가 많이 포착되고 있는 거죠. 전기차 수요 둔화 얘기는 최근에 너무 많이 했고요. 이제는 이 수요 둔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 꽤 흥미로워집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 자동차 시장인데, 한국 브랜드는 주춤하고 테슬라가 오히려 날개를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몇 개월 전에 드렸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산 배터리, 중국 생산, 이런 게 리스크이긴 하지만 결국은 저렴한 가격과 적당한 상품성이면 시장에서 통할 수밖에 없을 거란 거였죠. 그리고 지난 몇 개월 동안 테슬라가 이걸 증명하고 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고 있다고도 언급해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데, 중국산 모델 Y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로 매월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 국내 판매량은 15,000대를 넘겼다고 합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15,437대가 팔렸고, 이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4%가 늘어난 겁니다. 2021년에 17,800대를 넘긴 이후로 15,000대 넘게 팔린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미 작년 연간 판매량도 넘어섰는데, 이 기록이 최근 3개월간의 판매량 덕에 기록됐다는 게 의미가 큽니다. 모델 Y가 올해 8월까지는 2,000대를 넘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9월에 중국산 모델이 본격적으로 인도되기 시작하면서 단일 모델 판매량이 4,500대를 넘겼고, 10월에는 2,829대, 11월에는 3,562대를 팔았습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작년 같은 기간 판매량이 급감하던 테슬라를 중국산 모델 Y가 멱살 잡고 끌어올린 수준인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미국산 모델 Y보다 2천만원 정도 가격이 저렴해졌고, 이 덕에 수입차 단일 모델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더 놀라운 건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국산 전기차들보다도 판매량이 더 많이 나왔다는 거죠. 테슬라랑 너무 대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모델 Y는 확실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작년 국내 전기차 판매량 1위를 기록했던 아이오닉 5는 올해 11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15,814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40.7%나 감소한 겁니다. EV6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0%나 감소한 16,534대가 팔렸고, 다른 국산 전기차들도 다르지 않죠.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현대기아차도 저렴한 전기차를 내놓기 시작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레이 EV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상승이 눈에 띄지 못하다는 거죠. 세일페스타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세일페스타라는 이름과 전혀 맞지 않는 할인 이벤트, 심지어 국내 브랜드들은 전부 다 그랬기 때문에 판매량 상승을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현상은 드물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가 가장 잘 팔리는 건 당연한 거였는데, 이제 전기차 시장에선 이게 깨지고 있다는 거죠. 역시 전기차는 전 세계적으로 답이 아닌 걸로 결론 지어야 할까요? 이렇게 결론 짓기에는 너무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까지 미국 전기차 시장은 어땠나요? 성장률은 컸지만 제조사마다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죠. 포드는 대규모 공장 투자를 철회하고, GM은 신형 전기차 출시를 미루고, 리비안 같은 작은 업체들도 고전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식이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기업들이 각자 도생을 하기 시작한 건데, 차기 모델 출시를 오히려 앞당기거나 아예 가격을 내려버리는 식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도 역시 테슬라가 있는데, 모델2라는 차 얼마 전에 자세히
자세히 다뤄드렸잖아요. 원래는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려다가 독일 공장에서도 생산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오고 일론 머스크 스스로도 저가형 모델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저가형 전기차 대량 생산을 상당히 진보한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 전기차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 것이다. 이게 사이버 트럭하고는 추구하는 바가 많이 다릅니다. 사이버 트럭은 대량 생산과 점유율 상승보다도 브랜드의 혁신적인 이미지와 기술 과시를 위해 포르쉐로 치면 911 같은 존재가 되는 거고, 모델2는 진짜 대량 생산과 점유율 상승, 박리담의 전략이 절실한 차거든요. 테슬라가 모델2를 판매하기 시작하면 적어도 미국 브랜드부터 이걸 보고 움직일 수밖에 없죠. 이미 리비안하고 루시드 같은 브랜드들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리비안은 내년에 출시되는 아론-S랑 아론-T에 새로운 배터리팩을 장착하고 모듈 구조를 단순화해서 차 가격을 낮출 거라고 합니다. 루시드도 마찬가지로 에어 시리즈를 업그레이드하고 일부 차종들은 가격을 내릴 거라고 합니다. 기존보다 1200만원 정도 내릴 거라고 하고, 얘네가 이렇게 움직이면 포드랑 GM도 마찬가지로 저가형 전기차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 내에서 가격 경쟁을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약간 어떤 상황이냐면, 기존에는 중국만 저가형 전기차의 중심처럼 느껴졌잖아요. 이제는 미국도 가격 경쟁력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건데, 물론 결은 약간 다릅니다. 중국은 자국 기업들 때문에 그런 거고, 미국은 자국 기업들의 경쟁에 더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도 없다고 할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바라보자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IRA를 효과적으로 끌고 가려면 저렴한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 선택지를 미국 기업들 중심으로 만들어 둬야 수요가 미국 기업한테 가는 거고, 그래야 전기차 늘리기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 폭스바겐 이렇게 제3자 입장인 전기차 회사들은 그래서 중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가격 경쟁을 해야 한다. 한마디로 저가형 전기차 전쟁은 이미 정해진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붕 뜬 느낌이란 거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제조사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전기차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큽니다. 당장 저가형 전기차 소식도 우리나라 중심이 아닌 해외 시장 중심으로 퍼지고 있잖아요. 테슬라가 저가형 모델을 만든다 하는 것도 모델 Y 말고는 딱히 우리나라와 연관이 없는 상태고, 르노가 보급형 전기차 브랜드를 론칭한 것도 아직은 유럽발 소식이 지나지 않고, 기아가 EV5를 2천만원대로 출시했다는 것도 중국 소식이지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다 할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전기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도 큽니다. 제조사들 입장에선 어떤가요? 야, 전기차 판매량이 안 나와? 그런데 하이브리드는 대박치고 있잖아. 어차피 하이브리드 차도 돈이 되고 그냥 내버려둬도 잘 팔리는데 굳이 이걸 포기해야 하나? 하이브리드 차 더 열심히 만들어. 이렇게 되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굳이 더 비싼 전기차를 뭐하러 사? 아직 충전도 불편하다며. 어차피 하이브리드 차가 가격은 더 비슷하고 차 크기로 따지면 하이브리드 차가 훨씬 저렴한데 뭐하러 불편하고 비싼 전기차를 사냐? 하이브리드 차나 알아봐야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저가형 전기차가 뜨기 시작하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은 지금 유럽 기업들이 열심히 저가형 전기차를 어필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렇게 할 게 없다는 게 큽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차라는 대안이 너무 탄탄하고 견고하기까지 하고요. 그냥 쉽게 비유하자면 전기차가 확 뜨지 못하고 있는 일본하고 비슷한 맥락인 거죠. 일본도 일본만의 자동차 시장이 너무 견고합니다. 일본산 경차, 하이브리드 이런 차가 강세니까 수입 전기차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르노가 3천만원대 전기차를 공개했다, 기아가 중국에서 2천만원대로 EV5를 출시했다, 이런 소식이 반갑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막 마음에 와닿거나 하지는 않는 게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겁니다. 당장 국내에 출시 예정인 신차들만 봐도 하이브리드 신차가 강세인 상황이고, 현대기아차는 이미 하이브리드가 워낙 잘 나가고 있고, KGM이나 르노코리아도 신차가 대부분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이렇게 되면 차주들도 오히려 고민할 게 없어지는 거죠. 전기차를 살까 어떻게 해야 하는 고민인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 향후 몇 년간 우리나라는 특히나 마음 편하게 구매하려면 하이브리드가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선택지도 가장 많고 안정적으로 잘 나가는 시장이기도 해서 소비자들 입장에선 굳이 모험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